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 수열. 수열이라는 건요, 차례대로 나열한 수의 열. 자, 예를 들어서 수를 임의로 쓰면 됩니다. 1, 2, 3, 4, 5. 마음대로 나열하면 다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항이라는 건요, 이게 첫 번째, 이걸 첫 번째 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제1항, 2항, 3항,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수열을 나열할 때 첫 번째 항은 이게 A1, A2, A3 이렇게 했을 때 n번째 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n번째 항, 예를 들어서 1, 2, 3, 4 하면 n번째 항이 여기 n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N은 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히 A, 가로에 AN,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요. 가로에 AN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AN이 뭐 구체적으로 주어지면은 가로 안에 이 수열의 규칙이죠. N 이렇게 써서 일반항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번 등차 수열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사칙 연산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죠. 어차피 덧셈하고 뺄셈은 부호 차이만 있는 거라 똑같은 거고요. 곱셈, 나눗셈도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관련된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곱셈, 나눗셈에 관련된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등차 수열은 뭐냐면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예를 들어 뭐 1, 3, 5, 7, 9, 11. 자, 이렇게 수열을 만들면요. 자, 여기 보면은 더하기 2를 했죠. 여기도 2가 커졌죠. 그쵸? 이쪽도 이렇게 2. 일정하게 이만큼씩 더해지면서 다음 우리 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등차 수열. 뭐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2 빼가지고 어떤 수열을 만든다고 또 등차 수열입니다. 마이너스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요. 공차는요, 등차 수열에서 더하는 일정한 수. 지금 같은 경우는 요 2가 공차가 됩니다. 공차라고 하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의 A1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N이 A1 더하기 N-1D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수열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항입니다. 네 번째 항을 구하려면요. 첫 번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더하면 3이 되고요. 또 한 번 더하면 5가 되고 또 한 번 더하면 7이 되죠. 즉, 이 7을 하는 거는 1에 공차를 3번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7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 이 공차를 D라고 하면요. D 더하기 D 더하기 D. D를 3번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막 이 다섯 번째 항이다. 이거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공차를 4번 더하면 됩니다. 첫째 항에 공차를 4번. 그래서 이 숫자가 하나 적은 것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0번째 항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 공차를 99번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A 더하기 99D. A1인데요. 뭐 보통 초항을, 첫째 항을 A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항은 A1 더하기 N-1D.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중요한 식이고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A, B, C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요. 이게 B 값이 뭐와 같은 거냐면 여기에 공차 D를 한 번 더한 거랑 같고요. C 값은 자, 여기에 공차를 한 번, 두 번 더한 거. 즉, 여기에 한 번 더한 거. A 더하기 ED와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자, 요거 2배 해주면요. 자, 2B를 해주면요. A 더하기 C와 같아져요. 보면은, B가 A 플러스 D였죠? 2배 해주면 2A 플러스 2D가 나오고요. A 더하기 C도요. A와 C를 더하면 2A 더하기 2D. 그래서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주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 그래서 이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4 해서 9, 10까지 합이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할 때, 이게 지금 일식 커지기 때문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걸 거꾸로, 자, 이렇게 써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10되고요. 9되고, 8되고, 7. 이렇게 쭉 되겠죠? 그래서 이 합을 구해보면요. 이렇게 더해보면, 이거 1 더하기 10은 11이 되죠. 2 더하기 9도 11. 이 합은 다 11이 돼요. 이렇게. 여기도 11, 그 다음에 11 이렇게. 그럼 11이 몇 개 있냐면 이 항의 개수만큼 있겠죠. 이 항의 개수가 만약에 n개 있다. 여기서는 지금 10개네요. 그쵸? 1부터 10이니까 10개. 그러면 11도 10개 있겠죠? 그래서 이 합이 10 곱하기 1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합은요. 자, 이 합은 이거 2개 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싶은 거는 이거 하나, 이 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2개, 지금 2개 더한 거를 2로 나누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1부터 이거 10까지 합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공식으로 좀 연관시켜 보면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항의 개수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항의 개수. 만약에 여기 일반항이 뭐 an 여기까지 끝난다 그러면 항의 개수가 n개가 되겠죠. 10에 해당되는 게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은요. 11이라는 게 1하고 10인데 이게 첫째 항이고요. 이 10이 맨 마지막 항입니다. 맨 마지막 항이 an하고 같은 거예요. 첫째 항과 끝항. 이 끝항을 보통 이제 l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l이라고 하면은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한 게 11이 됩니다. 여기가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해요. 그 다음에 2로 나눈 거. 이렇게 돼요. 여기 공식이 이겁니다.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l이 요게 an, n번장이라고 그랬죠? 여기 일반항 an과 같아서 an이 a1 더하기 n-1의 d죠. 이걸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이 a 더하기 a니까 2a 되고 n-1d. 이 식이 나옵니다. 2분의 n의 2a 더하기 n-1d.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공식 다 외워야 되고요. 공식 좀 연습을 해보면은 아까 일반항이 a 더하기 n-1d입니다. 자, 이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해보면요. 첫째 항 a가 1이고요. 1 더하기 n-1의 공차가 2입니다. 공차가 2. 그래서 결국은 2n 마이너스 2 더하기 되니까 마이너스 1. 일반항이 2n-1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n에 대한 1차식이 돼요. 1차식. n의 입장에서 1차식이 되고요. 그 1차의 개수가 공차 d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차가 지금 2죠. 공차를 2인 거 확인하고요.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 공차가 2니까 그냥 2n 쓰면 돼요. 2n하고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는데 상수항은 첫째 항 보고 맞춰주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에 1을 대입했을 때 1 나오려면은 여기 빼기 1이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제 문제 보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이 1이고 a4가 7일 때 a2 더하기 a3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고요. 등차 수열 나오면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접근을 해가면 됩니다. a1이 1, a 값 나왔죠? a 값 나왔고요. 공차를 알아내면 되는데 자, 네 번째 항이 7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a 더하기 n-1의 d입니다.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n-1하면 4-1, 3 되겠죠? 3d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첫째 항이 a인데 a 값이 1 주어졌고요. 1 플러스 3d가 7 이렇게 됩니다. d값 구하면 d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공차가 2. 그래서 a 값 1, 공차 2 구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d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a 값 1이고요. 1 더하기 공차가 2. 이것도 1이고 공차가 2면 4. 다 더하면 8.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5 빼기 a3이 4일 때 수열 an의 공차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D로 표현을 해보면요. A5는요,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를 4번 더하면 되죠. n-1D니까요. 4D. 빼기, 가로 열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4. 자, 이거 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D가 돼서 A 사라지고, 4D 마이너스 2D니까 2D. 2D는 4. 그래서 D는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공차, 우리 등차 수열 그러면요, 하나 차이 나는 거, A5 마이너스 A4. 하나 차이 나는 건 공차 D예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처럼 두 개 차이 나죠? 5, 4, 3 이렇게 두 개 차이 나면 2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A5 빼기 A1 그러면 네 개 차이 나죠? 그래서 4D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알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내수.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를 첫째 항으로 봐요. 첫째 항,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 항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이죠. 첫째 항 나왔고요. 아까 등차 수열 그러면 A랑 D 구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항을요. A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어요. 이 값이 12. A는 첫째 항은 3 이렇게 나왔으니까 3D가 3 빼주면은 9가 되고요. 공차는 3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첫째 항도 지금 3이고 공차도 3이 됐죠? 그럼 이제 A와 B를 구하면요. 공차가 3이니까 이렇게 3씩 더해가면 돼요. 3에 3 더하면 A 값 6이 되고요. 또 6에 3 더하면 9 이렇게 되겠죠. 9에 3 더하면 12 맞죠? 6과 9니까 더하면은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니까요. A와 D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식을 표현을 해보면 첫째 항은 그냥 A고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입니다. 이 값이 10.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여기 A 플러스 2D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이니까.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 이 값이 45. 즉, 이거 좀 간단히 써보면 위에 거는 2A 플러스 D죠. 2A 플러스 D가 10이고요. 자, 아래쪽은 AAA, 3A, 2D, 3D, 4D, 9D가 45. 이거 3으로 나눠볼까요? 나눠서 쓰면은 A 더하기 3D가 15 이렇게 있네요. 두 개 연립방정식. 자, 예를 들어서 뭐 A를 소거시키겠다. 이거 2배에서 빼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2배 한 다음에 빼겠습니다. 그러면 A 사라지고요. 2배에서 빼면은 6D에서 D 빼면 5D. 2배 해주면 30에서 10 빼주면 20. 그래서 여기서 공차가 5로 나누면 4. 공차 4 구했고요. 4 대입해 보면은 2A가 6이면 되니까 A 값 3. 첫째 항과 공차 다 구했습니다. 자, 열 번째 항은요.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9D가 돼요. 자, A 값 3, D가 4, 4, 9, 36. 39.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등비수열. 예를 들어서 1, 2, 2의 제곱. 살아갈까요? 4, 8, 16, 32. 자, 이럴 때 보면 특징이요. 2 곱하면 2가 되고, 여기 2 곱하면 4, 2 곱하면 8, 2 곱하면 16, 2 곱하면 32.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다 곱하기 2씩 했죠.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거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 그리고 이 일정하게 곱하는 이 값을요. 공비라고 해요. 공통된 비. 공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이 A1,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을 볼게요. 자, 네 번째 항이 나오려면 이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 공비를 한 번 곱하고 또 한 번 곱하고 또 한 번, 즉 세 번을 곱해야 되겠죠.
2를 3번 곱해야지 요 4번째 항이 나옵니다. 이 4번째 항은요, 써보면 첫째 항에다, 첫째 항에 이 공비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R이라고 표현합니다. R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3번 곱하면 돼요. 즉, 4번째면은 R을 3번, 요거 숫자보다 하나 더 작은 것만큼 곱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5번째 항이다 그러면 5번째 항은 공비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A에, A1 또는 A라고 쓰겠습니다. A에 R에 4번을 곱하면 되죠. 10번째 항이다. A, R에 9.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A 10번째 항이다 그러면 이건 A 9번째 항하고 무슨 관계냐면 여기다가 공비 한 번만 곱해주면은 그 다음 번째 항이 10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으로 표현해보면요. n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비를 n-1번, n보다 하나 더 작은 n-1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이고요. 이제 등비중항이라는 거는요. 세수가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자, 요 B는요, 여기에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되니까 AR과 같은 거고요. C는, 자, 여기에 공비 한 번, 두 번 곱한 거니까 AR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제곱은 어떤 특징이냐면 A와 C 곱한 것과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B제곱을 해주면 AR의 제곱이니까 A제곱, R제곱이 되고요. 자, A는 그냥 A고요. 자, C는 AR제곱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제곱되면서 R제곱 해서 똑같아지죠? 그래서 B제곱은 AC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B를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은 등비수열의 합이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그래서 n번째 항이 아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거였죠. 그래서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 그걸 다 더한 게 n번째 항까지 합 SN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에 자, 양변에요. R을 한번 곱해볼게요. R. 그러면 R, SN이 되고요. 자, 여기에 R을 곱하면 AR 되겠죠. 이걸 제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여기에 R 곱하면은 AR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에 R 곱하면은 AR 세제곱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쓰면 요 전항에 R을 곱하면 AR의 n-1제곱이 되고요. 요 항에 R을 곱하면 A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요, 변변 빼볼 거예요. 이렇게 빼보면은, 자, 이거 SN으로 묶으면요, 이거 1-R의 SN 이렇게 됩니다. 우변은요, 자, 빼주면 이거 사라지죠? 이거 사라지고, 중간에 있는 게 다 사라져요. 그럼 요건 남고요. 자, 이것도 남는 데가 빼기니까, -A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A로 묶어보면은 1-R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SN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거죠? 0이면 못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공비 R이 1이 아닐 때, 하고 R이 1일 때로 나눠야 됩니다. 자, R이 1이 아니면 나눌 수 있겠죠? 나누면은 SN이, 여기가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이거 분자분모에 -1씩 곱해보면요. 이걸 R-1로 쓸 수도 있겠죠. 이것도 R의 N제곱 -1. 그래서 보통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요거 아래, 요 왼쪽 거 쓰고요. 공비가 1보다 크면 요거 쓰는 게 좀 편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는 등비수열의 합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공비가 1인 경우는 자, 1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못 나누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맨 처음 식으로 다시 가요. 공비가 1이라고 하면은 첫째 항도 A, 공비가 1이면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모든 항이 다 A예요. 항이 N개니까 그냥 합을 구하면 NA가 됩니다. 이때는 SN이 그냥 NA 이렇게 돼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첫째 항이 1, 그다음 2, 4 이렇게 해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요.
2-1 여기 R입니다. 2-1분의 첫째 항도 문제도 1이었죠. 1 곱하기 그다음에 2의 n제곱 빼기 1 이건 1이니까 그냥 2의 n제곱 빼기 1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가 6일 때 A4의 값을 구하시오.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좀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니까요. 우리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있을 때 공비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항이 6이라고 했고 공비가 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면은 여기 12가 되고요. 한 번 더 2 곱하면은 24. 답은 24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등비수열은 A랑 R값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 가지고 A랑 R을 구해서 묻는 목적에 대한 대답을 해도 됩니다. 이걸로 보면은 만약에 자, R은 2 나왔죠. 공비가 2. 두 번째 항은요. 우리 일반 항이 AR의 n-1제곱이에요. 두 번째 항은 AR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R이 2. 자, 이 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첫째 항이 구해져요. 첫째 항은 3. 자, 구하고 이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A 3이고요. 곱하기 R이 2니까 2의 세제곱 8. 24.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세 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보통 3개가 주어진 다음에 뭐 등차 수열 그러면 등차 중앙 이용하고요. 또 세수가 또 마찬가지로 등비수열 3개만 나오면은 등차 수열, 그러니까 등차 중앙 또는 등비 중앙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좀 쉽습니다. 얘가 등차 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요 가운데 거 이거 2배가 이거 2개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2배, 0의 2배는 어차피 0이죠. 0이 A 더하기 B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수는요. 등비수열 이룬대요. 그럼 등비 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이 이거 2개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4 B와 같아요. 자, 이거 2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A 값 구하라고 했어요.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B를 소거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요 식에서, 위의 식에서 B는 A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이거 대입을 하면은 A 제곱은 이거 14A가 되겠네요. 자, 일로 넘겨서 A로 묶어보면은 A 마이너스 14는 0. 이제 A 값이 0 또는 14 나오는데요. A 값이 0이면 아까 여기서 A가 0이면 B도 0이고 0, 0, 마이너스 7 이건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0은 안 되고요. A 값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등비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에 대하여 S2분의 S4가 9일 때 A2분의 A4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요. 두 가지가 있죠.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1일 때. 공비가 1이 아니면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R이 1인 경우는 N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요거 합이 만약에 공비가 1인 경우는 N이기 때문에 S2는 2A 그 다음에 S4는 4A 근데 그 약분하고 나면 그냥 2 나오죠. 9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공비가 1인 경우는 안 되고요. 1이 아니기 때문에 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2는요, 여기 2 대입해 보면 R-1분의 첫째 항 A에 R에 2니까 여기 제곱되겠죠? 빼기 1 이렇게 되고 S4는 N에 4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R-1분의 A에 R에 4제곱 빼기 1. 자, 근데 그 분모 기준으로, 분모 분자를 보면 R-1, R-1 공통이고, A도 공통이니까 분자 분모 나누고, R-1 곱하면 다 사라지겠죠? 자, R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요, R 플러스 1과 R-1이 되고요.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R의 제곱 플러스 1과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또 R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R 플러스 1과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다 사라지고 자, 요 값만 남는데 이 값이 9라고 했습니다.
아래 제곱이 1 넘어가면 8이 되겠죠? R제곱이 8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묻는 문제가 A2분의 A4예요. A2는 두 번째,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되고요. 이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약분시키고 나면은 이것도 R제곱만 남습니다. R제곱이 8이니까 답은 8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 SN과 AN 사이의 관계입니다. AN이 일반항이 있고요. 수열의 합 SN이 있어요. 문제가요. AN을 주어지고 SN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SN을 주어진 후에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AN이 주어진 경우에 SN을 구하라 그러면은 자, 이거는 AN이 어떤 수열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AN이 어떤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합 공식,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합 공식, 다른 수열이면 그거에 맞게끔 합을 구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 SN이 주어진 경우에 AN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요 내용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S10이 있어요. S9 빼보면 자, 얘는 의미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S9는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빼보면 이렇게 빼보면 첫 번째 항도 사라지고 두 번째 항도 사라지고 9번째 항까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이 A10만 남겠죠. 자, 이거와 똑같은 경우로 이제 문자로 SN이고요. SN에서 SM-1을 빼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첫째 항부터 n-1까지 합이죠. 다 빼주면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n번째 항만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자 n에 자, 1을 대입할 수 있을까요? 1 대입하면 여기가 S0이 되죠.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은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2부터는 대입할 수 있죠. 2 집어넣으면 S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럼 두 번째 항부터는 이 방법으로 구해지는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첫 번째 항은 우리 수열을 쭉 나열하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항까지 합은 그냥 S1은 A1과 같은 겁니다. A1은 S1과 같다. 그래서 이걸로 풀면 돼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은 그냥 S1으로 구하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SN에서 SM-1을 빼서 구하면 된다. 자, 여기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졌을 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볼게요. 일단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은 SN에서 SM-1을 빼주면 됩니다. 두 번째 항부터 구하는 방법입니다. SN이 E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고요. 빼기 자, SM-1은요, 요 n자리에 n-1이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럼 2의 예를 들어 n-1의 제곱 빼기 3의 n-1 이렇게 됩니다. s의 n-1이요. 전개시켜보면요, n제곱인데 앞에 2 있으니까 2n제곱 마이너스 4n에 2니까 마이너스 2n에 2니까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1에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3 2n제곱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3n이니까 마이너스 7n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쓰면 2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5 가로 풀어주면요.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2n제곱 사라지고요. 플러스 7n인데 이거니까 4n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일반항이 4n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항부터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S1하고 같아요. 1 집어넣으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이걸 보면 위에도
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 집어넣으면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에 그냥 쓸 수 있어요. 지금처럼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에 쓸 수 있고요. 따라서 a는 4n-5다. 그리고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문제가 A10을 구하라고 했어요. A10은 10 대입하면 되겠죠. 40 빼기 5,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요. 우리 목표가 어차피 A10만 구하는 거죠. 그럼 굳이 AN 일반항 다 구하지 말고요. A10을 바로 S10에서 S9를 빼도 A10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 보면은 S10은요. 여기 10 집어넣으면은 100에 200 마이너스 여기 10 집어넣으면 30 170이 되고요. 빼기 자 S9는 자 9 대입하면요. 9, 9, 81에 2 곱하면 162 그 다음에 3, 9, 27 이렇게 됩니다. 빼보면은 135가 되겠네요. 135 여기 빼면은 35 이런 식으로 A10만 바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뭐 상위권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은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 돼요. 즉 1차식이 됩니다. 1차식이 되고 상수항이 없죠. 지금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요. 되고 공차는 요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공차가 2배인 4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요. 바로 자, 요식 보고 그냥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어요. AN이 자, 요거 2배인 공차가 4니까 4N 자, 등차 수열은 1차식이라고 했죠. 자, 뒤에 것만 맞춰주면 되는데 첫째 항만 구해보면 돼요. 첫째 항이 이거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빼기 5 해줘야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일반항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